4-1 사회. 오늘 우리는 제 3강이고요. 단원으로 하면 지난번에 1-1단원 끝났죠. 지도에 관한 거 끝났고 1-2단원입니다. 1-2단원에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 대한 겁니다. 중심지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2단원의 첫 번째 겁니다. 이게. 네, 교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심지. 자, 중심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가운데 모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든지 뭐든지 하든 가장 그 힘이 되는 지역이죠, 그곳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곳에 주로 모일까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독일의 지리학자도 크리스탈러라는 분이 많았는데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중심지 이론. 그래서 그걸 위한 기초과정, 초등학교 기초과정 중심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친구들 여러분 낯설지 않죠? 많이 본 친구들이죠? 자, 처음에 지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친구들이 나왔었어요. 그쵸? 오, 이 지도를 보고 우리도 여행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디를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자, 보니까 분명히 이 지도 속에 가고자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뚜두두두두두두 하고 확대해서 보니까 세상에 이미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오고자 하는 곳, 즉 가고자 하는 곳,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도착이 돼 있어요. 여기 쫙 보니까요. 무슨 군청이라고도 돼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뭐 터미널, 백화점 다 보이는데요. 짠! 보니까 군청 여기 있죠. 백화점 여기 있죠. 여기 이정표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버스 터미널까지 다 있대요. 이 친구들은 이미 지도를 다 잘 보고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제대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처럼 군청이라든가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백화점을 찾아갔을 때 이런 곳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 3글자. 뭘까요? 바로 중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심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중심, 중요한 곳. 그런 생각이 들죠? 뭔가 이렇게 딱 무게가 딱 있고 왠지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자, 중심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구구절절히 설명이 많은데요. 중심지 그러면 딱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무조건 뭐다? 중심지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일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지는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걸 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심 영어로 center 뭐라고요? center. 그래서 central 형용사 central place. central place 중심지죠. place. 이론은 theory란 theory. T-H-E-O-R-Y theory. central place theory가 중심지 이론이고요. 우리는 그중에서 우리는 중심지 central place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중심지 정의부터 해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너무 중요한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중심에 가는 까닭이라고 여기도 있고 요 밑에도 있죠.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여기 나와 있죠. 가는 이유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되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다시 한번요. 아래쪽부터 시작.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극장이라든가 이런 거. KTX 이용하려고 앞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것을 중심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심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중심지를 찾게 되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아파서 그 중심지에 가서 좀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시설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심지 그러면 중심 중요한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중심지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곳일 거예요. 그쵸? 자, 그곳에 왜 갈까? 사람들이 여러 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중심지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지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라고요. 자, 누가 모인다? 사람이 모인다. 어디로? 어떤 시설로. 왜?
어떤 걸 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배웠잖아요. 지도 보는 법을 배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사실은 지도는 아니고요. 지도의 사촌이라고 했죠? 예, 항공사진이에요. 중심지라는 개념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말도 되고요. 중요 시설들이 모여있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중요 시설들이. 시설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봐요. 시청, 군청, 구청, 그 다음에 시장, 그리고 버스터미널이죠. 우리가 아마 주로 놀러 가는 곳이 다 이런 데일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예, 여기 이제 뭐 군청, 시골은 아니겠지만, 시골 우리가 갔을 때도 축제한다고 하면 거기 근처에 시장 같은 데 많이 가보고 보면 대체로 그래요. 터미널 KTX니 뭐니, 실제로 또 공항이니, 우리는 비행기 많이 타지만, 아니면 여기 빠졌지만 박물관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중심지에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모여있다 했어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시설도 모이는 거죠. 이게 중심지의 특징이죠. 밑에 사진과 같이 군청, 시장,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보이죠. 자, 항공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 중에 중심지가 어디냐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1번이라고 답할까요? 2번이라고 답할까요? 딱 봐도 1번이요. 1번 사진이 중심지 사진 같아요.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자, 중심지 하면 무엇을 떠올리라고요? 사람. 자, 그리고 무엇을 떠올리라고요? 시설. 사람하고 시설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아래쪽에 똑같이 있죠. 중심지 사진이 있고 중심지인 곳, 그다음 중심지가 아닌 곳에서 사진이 놓아 있죠. 지금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도로도 있고요. 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여기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에는 사람들이 막 살 것 같아요. 그쵸? 이것만 딱 봐도 여기에는 왠지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건물도 많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길도 필요할 거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건물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차들도 많을 것이고 또 차들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요. 딱 봐도 그냥 산이네. 그쵸? 자, 이렇게 산. 그리고 이 도로는 차들이 돌아다니는, 차들이 가는 도로일 것 같은데 왠지 사람이 걸어서는 못 다닐 것 같은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 같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사진처럼 많은 건물들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사진과 2번 사진 중에 중심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중심지는 이쪽 1번 사진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중심지 하면 뭐만 딱 생각하면 된다고?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것만 생각해도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중심지에는 도대체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 자, 우리 교재 기준으로 보시면요. 여기 이제 순천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면 전라남도 순천. 우리는 순창을 갖다 순창 고추 아니면 순천하고 순천은 달라요. 순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동이 이렇게 많군요. 삼거동, 월영동부터 다양한 동들이 있죠. 이게 전라남도 순천시고요. 시네요, 시. 좀 확대해 보면 어디쯤 되는지 위치 보겠어요. 이제 바로 이순신의 바다죠. 여기 남해 바다, 이쪽 바다가 되겠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경상 우수영, 이 원균의 바다, 원균, 이역기.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쪽이 순천이 되겠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예. 우리 갔다 온 곳은 여기 남원 기억나죠? 남원 여기. 예, 남원 자주 가고요. 우리 또 자주 가는 데가 어디였냐면 이쪽에 여수 자주 가죠. 여수. 순천 바로 옆에 여수 되게 자주 갔었고요. 예. 여기가 남원이고요. 광주입니다. 광주. 남원이 그때 우리가 남원 옆에 이제 순창 고추장 있었고요. 담양 중록원이라고 그 대나무 많았던 데 갔다 왔었고요. 요 일대를 그때 차로 많이 돌았었어요 우리가. 순천은 그 아래쪽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이게 전라남도고요. 이 충청도 쪽으로 가면 충청도 쪽 가면 또 우리도 자주 가는 곳들이 또 몇 군데 있죠. 아빠 자주 다니는 대전이라든가 또 공주, 백제 중심지, 예, 그다음에 부여 자주 갔었고 우리가 그런 데들이 예, 충청남도들이죠. 예. 부산은 이쪽입니다. 이쪽. 자, 순천을 확대해봤는데 순천 안에서 보시면 이 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 밀집 지역도 이렇게 있죠. 이런 데가 중심지입니다. 보시면 다 보이죠. 이렇게 지도에 표시된 게 많은 데가 이런 데가 중심지예요. 같은 순천 안에서도. 자, 여기 전라도 순천시 있죠. 이 지도 핑크색 지도입니다. 예. 이 안에서도 중심지인 곳이 순천시 장천동 주변이라고 하는 곳이 보시면 여기 순천시청 있고 이렇게 중심지들이고요. 조금 순천에서 외곽 지역으로 빠지면 순천시 흑내동 이런 데는 좀 이제 논밭이 많은 거죠. 같은 순천시 안에서도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중심지에는요, 군청이 있고요, 구청이 있고요,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또 교통수단이 모여 있는 버스터미널, 또 우체국, 도서관 등 여러 시설이 모여 있는데요. 군청, 구청 이런 말 좀 어렵죠. 자,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있는데요. 일단 아주 많이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별시가 있어요. 자, 특별시에는 딱 한 군데만 앞에 붙습니다. 서울. 서울특별시 많이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 광역시라는 것이 있어요. 광역시,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자,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 군, 구, 읍, 면.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쵸? 너 주소가 뭐야? 그러면 무슨 시, 무슨 동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어떤 구에 살고요. 어떤 읍에 살고요. 저는 어떤 면에 살아요. 자, 자기 주소가 다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구역인데요. 군청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군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일을 해주거든요. 그 일을 해주는 곳이 바로 군청입니다. 그러면 구청은 뭘까요? 어느 구에 사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종로구, 그죠? 뭐 성북구 이런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바로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시청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일을 봐주는 곳이 바로 시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자가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곳은 나라 일을 하는 곳이죠. 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왜 가는지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시장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곳이에요.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또 달리 또 보면은 내가 팔고 싶은 걸 팔기 위해서도 모여드는 곳이기도 해요. 그쵸? 자, 버스터미널, 우체국, 도서관 등 여러 시설들이 바로 중심지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자, 주요 이런 시설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 적게 모이지 않아요. 많이 모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들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짐이나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모여드는 이유가 다르죠. 자, 그러면 중심지에 시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모이는지 이제 볼게요. 먼저 서류를 내거나 구하기 위해서 군청이나 시청에 간다고 했습니다. 자, 중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했고요. 그 중심지에 모이는 까닭이 여기 왼쪽에 있기도 하고 여기도 있죠. 이쪽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서류일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딴딴따단, 자,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우리 결혼했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신고를 합니다. 자, 우리 김모모와 이모모 씨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우리 결혼했으니까 부부예요. 라고 신고를 하죠. 자, 이 신고를 어디 가서 할까요? 학교 가서 할까요? 아니죠. 자, 바로 구청 이런 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을, 행정 일을 하는 곳에 가서 어떤 서류를 내고 신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해요. 자, 이렇게 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 바로 여기 이런 구청이라든가 또 군청, 시청 뭐 다른 일들도 많이 하니까 뭐 여권을 저 어디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 주세요. 그럼 또 이런 행정을 맡은 그런 곳에 가서 또 달라고 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즉 서류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런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습서에서는 행정 업무라고 표현하죠.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군청 또는 시청도 맞죠. 시청.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청이 있겠죠.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 군이 맞죠. 무슨 군청이 있을 거고 거기 그 구나 시를 다스리는 그 행정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시 아래에는 도봉구, 강북구가 있잖아요. 그럼 구청이 또 있죠. 구청. 시청보다 더 작은 단위가 구청이에요. 구청. 서울시청, 강남구청, 강북구청, 강동구청, 구청이 있고요. 구청 밑에는 또 동이 동사무소나 요즘 동사무소로 안 부르고 지역 주민센터라든가 뭐 이렇게 부르던데 요즘은. 시장과 백화점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가죠. 버스터미널은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이쪽에 가게 됩니다. 마트나 백화점이나 시장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예, 버스터미널은 뭐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중심지의 시설이죠.
병원은 왜 가게 될까요?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은 돈을 저금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도 은행이 꼭 필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공연장은 문화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공항도 마찬가지로 또 이번엔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공항. 이 시설 이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 아까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은행은 돈을 찾거나 딴 데 보내기 위해서 은행 간다 했고요. 기차역, 공항, 버스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이게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그 외에도 공연장이 여기 우리 건 없는데요. 문화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공연장 시설을 사람들이 이용하고요. 자, 이런 곳의 공통점은 뭐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도 필요하고 또 교통도 편리해야겠죠. 어때요? 여러분 중심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심지?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이런 친구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중심지는요, 이미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너 마트 간 적 있어. 나 시장 간 적 있어. 나 버스터미널 간 적 있어. 뭐 이렇게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중심지를 겪어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이 알려줄 수가 있어요. 나랑 같이 학교에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나랑 같이 어디 시장 한번 가보자. 백화점 한번 가보자. 어른들이 또 알려줄 수 있어요. 어느 역에서 내리면 백화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 뭐 이렇게도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 아니더라도, 지도만 봐서, 내가 생전 가보지도 않은 곳에 그 지도를 보고, 여기가 중심지구나, 여긴 중심지가 아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아까 항공사진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지도만 봐도요, 뭔가 이렇게 시설이 많이 보이고, 도로가 많고,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중심지를 나타낸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만 봐도, 또 항공사진만 봐도, 여기가 중심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이미 중심지에 대해서 겪어봤고, 또 지도나 또 어른들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여기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소개를 받는다든가 이장이라든가 그분들 있잖아요. 오래 사신 분들한테 여기 이 동네는 꼭 저 바위 뒤를 가봐야 돼. 거기서 보는 경치가 끝내줘. 거기 옛날 조선시대에 뭐 누구누구 선비가 거기서 공부했던 곳이야. 또 지도를 통해서도 중심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죠. 중심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이 중심지는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중심지 하면은 선생님이 제일 처음 뭘 떠올리라고요? 사람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엇을 떠올려라? 시설을 떠올려라. 자, 그래서 중심지라는 건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세 단어에 집중하죠. 사람, 그리고 생활, 그리고 시설입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 사람, 생활, 시설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또는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중심지에서 필요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식한 말은 옛날에 뭐라 했죠? 재화와 용역, 뭐라고요? 재화와 용역이라 했었어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게 상품과 서비스죠. 뭐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봉사인데 여러분이 머리를 깎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서비스를 받는 거지 머리를 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일종의 서비스고요. 학원 가는 것도 서비스죠. 서비스 일종의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재화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중심지로 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까도 살짝 봤었죠. 어떤 서류를 내거나 구할 때 군청, 시청, 뭐 구청 이런 데 갈 수 있고요. 시장과 백화점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는요, 다른 고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기 위해 또 모인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병원은 왜 모인다?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은행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공연장은 말 그대로 문화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중심지란 그렇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중심지 시설의 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곳들이 있는 것은 도시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어촌이나 산촌이나 이런 곳의 특징일까요? 농촌이나. 그렇죠. 도시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 중심지들은요, 농촌이나 산촌, 어촌 이런 데보다는 도시에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상으로 봐도 도시, 그 도로들, 시설들이 확 보이는 곳, 그런 데가 바로 중심지가 있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같은 순천시 안에서도 우리가 중심지가 지도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표시, 이 표시가 아파트라든가 주택 밀집 지역, 여기 순천역 여기 보이시죠? 순천대학교 여기 보면 주택 밀집 지역 이런 표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축소해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보시면 도로들이 이렇게 있죠. 보이죠? 그런 이제 도로들이 이런 걸 가지고 중심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순천시 내에서도 또 다시 또 중심지가 따로 또 있는 거죠. 순천이 시니까 중심지지만 크게 보면 순천시 안에서 또 다시 중심지가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중심지와 중심지 아닌 곳으로 나눠진다. 우리 동안에서도 사거리라든가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외진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가 들어가는 곳, 뭐 커피숍이 들어간다. 대부분 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 쪽에 커피숍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중심지는 그렇겠죠. 주로 도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도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중심지의 특징은 그래서 무엇이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러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모일 수가 없겠죠.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기차역 이렇게 교통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큰 도로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좁은 도로도 있고요. 넓은 도로, 좁은 도로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이 중심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점이 많아요. 왜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싶죠. 그래서 상인들도 여기에 많이 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나 저기 가서 장사할래. 그리고 상인들도 많이 모인다. 그러다 보니 상점도 많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많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중심지는 보통 다른 곳보다 집값도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가도 비싼 경우가 많죠. 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자,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중심지가 한 곳이기도 하고 여러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중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요. 큰 도시겠다. 서울이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인천광역시라든가 이렇게 커다란 도시가 여러 그 중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한 중심지가 여러 기능을 하는 중심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중심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합시다. 중심의 특징. 일단 높은 건물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하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이 많이 오간다는 것이고, 사람들 통행이 많다는 거죠. 도로가 발달해 있고요. 교통이 편해야 아무래도 중심지에 몰릴 테니까 자동차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중심지는요. 상가가 발달돼, 상점이나 상가가 많이, 우리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상가가.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겠죠? 그리고 중심지가 아까 그 크리스탈로 중심지 이론에 의해서 하나의 중심지가 이렇게 해서 좋은데, 도시가 큰 경우는, 서울같이 큰 경우는 이제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강북 사람들이 모이는 곳, 노원구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강남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 여러 곳에 지역마다 중심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커다란 서울 같은 경우는 중심지가 여러 곳도 가능합니다. 자, 서울이 너무 커지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너무 많이 몰리니까 서울에서 해볼게요. 서울 인근에다가 일산이라든가 뭐 분당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 사람들이 잠을 자고 출근을 서울로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집은 이쪽에다 두고 서울 인구를 좀 분산시키려고 만든 이렇게 주요 도시, 위성도시들, 마치 위성처럼, 인공위성처럼 대도시 주변에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데 위성도시, 이걸 위성도시라고 하고요. 애시당초 일산이나 분당 이런 거는 이제 배드타운이라서 배드타운. 그러니까 잠만 자는 곳으로 이렇게 만드는 곳이에요. 사람 잠만 자게. 정말 잠만 잔다기보다도 이제 사람들의 집을 거기다가 배치시켜서 일하러는 서울에 진입해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 잠을 자러는 돌아가는 거죠. 일산이라는 쪽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배드타운이 목적으로 많은 그러한 위성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란 말이죠. 뭐 세종시 같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도시 그 행정부의 일부 기능,
국가의 일부, 서울시의 일부 기능을 이렇게 분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그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중심지인데요. 근데 또 그렇게 한 가지만 하기에는, 그렇죠? 잠만 잘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아무래도 뭐 백화점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가 많습니다. 그게 한 가지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대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위치가 좋아서 KTX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천안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교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중심지인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만 하게 되겠어요. 계속 이제 인구가 몰리다 보면 근처에 백화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학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전시청도 그 근처에 있게 되고 해서 행정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가 많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 큰 도시의 경우는 중심지가 여러 곳인 경우도 많고요. 서울 같은 경우 많고 또 한 중심지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자,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만점왕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만점왕 책이 있으면 좀 펴보시고요. 없으면 화면 보세요. 만점왕 4-1의 20페이지예요. 자, 여기 20페이지 펴보시고요. 중심지. 여러분이 지금 배운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몇 문제만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아까 중심지 배웠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뭐라고 하니? 하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쓰면 돼요? 중심지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세 글자만 딱 쓰게 나온 그 문제들은 정말 쉬운 문제죠. 그런데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도 나와요. 중심지란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안 외웠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중심지 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라고요? 사람 생각하라고 했죠? 이거랑 똑같이 쓰지 않아도 좋아요. 중요한 낱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지가 뭔지 써봐라. 그러면 이게 빠지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렇게만 하면 조금 서운하죠? 완벽한 답이 아니겠죠? 자, 그럴 때 양념으로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요거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만 머릿속에 한번 몇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이어놓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꼭 요 낱말을, 요 말들을 이용해서 그 답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런 것들이 중요한 말이니까 요것만 잘 넣어서 버무려 보세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이렇게만 써도 100점. 이렇게 되니까, 예,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핵심어가 사람, 그 다음 모인다, 생활에 필요한 것, 그죠? 이 정도를 중심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잡서 중심 쓰면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그러니까 사거나 쉽게 말하면 사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뭐 미용실 같은 거, 극장 같은 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모이는 곳.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설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문제에 중심지에 해당하는 시설 3가지만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나는 거 그냥 써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요런 거. 자, 그럼 선생님은 시장, 우체국, 도서관만 쓸 거예요. 응? 백화점이 좋다고요? 그럼 백화점도 더 써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서너 가지는 알아두면 좋죠? 외울 거 없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여기지 뭐 하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서 지아의 어머니가 이번에는요, 2번째 개념인데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죠. 자, 중심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생활 꼭 들어가야 돼요. 생활과 관련된 여러 시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지의 뜻이 곧 역할과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생각이 되겠습니다. 중심지의 특징에는 꼭 사람과 시설과 생활 이 3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중심지에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사람, 생활, 시설이 핵심어죠. 그렇죠? 자, 어떤 특징이 있다? 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그리고 거꾸로 교통이 편리한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내가 저쪽에 가는데 걸어서밖에 못 간다. 자전거로밖에 못 간다. 그러면 많이 갈 수가 없죠. 자주 갈 수가 없죠. 자, 저렇게 먼 거리를 내가 어떻게 걸어가? 아유, 자전거로 내가 어떻게 저 먼 곳까지 가나? 난 못 가. 그러면 거기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반드시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지하철, 또 버스, 그다음에 기차, 요렇게 그 교통수단이 많이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사람들이 거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통을 편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어서 건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또 상점이 많고요. 또 상점이 많다는 얘기는 물건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거죠. 원하는 것을 얻기가 편리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좋기 때문에 보통 중심지는요, 비싸요. 땅값도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요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빠진 거 있나 확인하고 싶다 있는 거 다 했고, 여기 쪽 뒤에 좀 볼까요? 터미널과 역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터미널과 역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특징을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또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겠죠. 휴가철이나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로 모여든다. 버스나 열차를 이용하면 직접 운전하는 수고를 덜며 저렴한 값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터미널과 역을, 우리도 그렇게 텍스트 자주 이용하죠. 자, 핵심을 볼까요? 일본의 핵심, 중심지, 사람들이 결국 모이는 것이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거나, 그러니까 사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거나 얻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중심지라고 하죠. 중심지인 곳, 시청구청, 도로,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거, 내거리, 사거리. 사람이 많은 특징이 있고 크고 높은 건물이 많다. 중심지가 아닌 거, 논과 밭, 낮은 건물, 그리고 좀 사람들이 좀 덜 사고 한산한 지역들 있잖아요. 적은 수의 차와 좁은 도로들, 이 중심지 아닌 곳의 특징들이 있게 되겠죠. 핵심 퀴즈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대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동그라미, 마음속으로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생활의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용의 동그라미 하세요. 사람들의 동그라미 하세요. 많이의 동그라미 하세요. 곳의 동그라미 하세요. 와우! 벌써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요, 3글자입니다. 요것도 3글자네. 그러면 만점왕이 답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심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다음은 중심지겠죠.